속보. 대반전 축구계 뒤집어졌다. 이게 진짜 손흥민이야? 역대급 대반전 축구계 경악 현지 팬들 난리 나버린 반응 초토화. 히읗. 영국 매체 HITC는 22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로 위력적인 공격수다. 그가 끝났다고 얘기하면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무엇이 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손흥민은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브렌트퍼드전에도 잘 나타났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 그는 지금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미 해리 케인과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는 득점력을 선보였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나게 되면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팀의 중요한 선수인지 깨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트넘은 지난 2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5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를 3에서 1로 이겼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2개의 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의 동점, 역전골 발판을 마련했다. 토트넘의 이날 경기 시작은 대단히 좋지 못했다. 불과 경기 시작 23초 만에 실점했다. 왼쪽 측면에서 브렌트퍼드 킨 루이스 포터가 한번 공을 접고 수비수를 속인 뒤 올린 크로스를 브라이언 음베모가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했다. 너무 빠른 실점에 토트넘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토트넘은 빠르게 수습했다. 전열을 가다듬고 최전방부터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브렌트퍼드는 토트넘 압박에 후방 빌드업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토트넘이 기다리던 실수가 나왔다. 전반 8분 메디슨이 브렌트퍼드 진영에서 공을 뺏었다. 곧바로 강슛을 때렸고 공은 골키퍼 맞고 나왔다. 주위에 있던 도미닉 솔랑케가 다시 차 넣었다. 토트넘이 빠르게 1에서 2를 만드는 순간이었다. 20분 뒤엔 역전골까지 나왔다. 이번에도 브렌트퍼드의 공격이 끊기고 토트넘이 역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원의 손흥민이 공을 잡고 오른쪽에 있던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했다. 존슨은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각도가 예리하게 들어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환하게 웃었다. 후반 30분 추가골까지 터졌다. 이번에도 역습이었다.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태클로 공을 뺏은 후 공격이 시작됐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달려가는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 후 왼쪽 골문으로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정확히 패스했다. 상대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공이 절묘하게 흘러갔다. 메디슨은 감각적인 칩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이날 손흥민의 두 번째 도움과 메디슨의 올 시즌 첫 득점이었다. 두 도움 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돋보였다. 제임스 메디슨은 손흥민은 훌륭한 골잡이지만 어시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는 전혀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다. 며 온사이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손흥민은 엄청 빠르지 않나. 난 온 힘을 다해 손흥민을 따라가려 했다. 손흥민은 욕심이 많지 않아서 패스할 것 같았다. 난 마무리만 잘하면 됐다. 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고 득점을 한 소감을 밝혔다. 2. PK 제외 득점? 손흥민 살라 이사크 모두 넘어섰다. 정말 제2위 드로그바였나. 오른쪽 화살표. 뭔가 달라졌어. 영국의 트리뷰나는 22일 한국 시각 잭슨은 2023에서 2024 시즌부터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 알렉산더 이사크보다 더 많은 페널티킥 제외 득점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기록했다라고 보도했다. 잭슨은 지난 21일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5라운드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대0 승리를 견인했다. 잭슨은 이번 멀티골과 함께 올 시즌 5경기에서 4골 2도움으로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첼시 원톱에서 맹활약 중이다. 지난 시즌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다. 잭슨은 지난 시즌 EPL 데뷔에 성공하며 리그 35경기 14골을 기록했다. 득점 수치는 준수했지만 그의 빅찬스 미스와 경기력 부진, 결정적인 경기에서의 침묵 등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올 시즌 잭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에서 부진했던 잭슨은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한 골 1도움, 이후 팰리스전도 득점을 터뜨렸다. 전 본머스전에서는 침묵했지만 곧바로 웨스트햄전 맹활약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다. 잭슨의 활약과 함께 그의 기록도 주목받았다. 트리뷰나는 잭슨은 지난 시즌부터 페널티킥 제외 18골을 넣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잭슨은 살라, 손흥민, 이사크를 앞지른다. 그는 첼시 소속 공식전 50경기에서 21골 8도움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영국의 BBC도 잭슨의 활약에 대해 올 시즌 들어서 잭슨은 무언가 달라진 것 같다라며 그의 활약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잭슨이 페널티킥 없이 18골을 넣은 반면 살라는 16골, 손흥민은 17골, 이사크는 17골을 기록했다. EPL 무대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공격수들보다도 많은 득점을 넣었다. 특히 올 시즌은 골의 순도 또한 높아지고 있기에 첼시 팬들도 잭슨의 경기력에 점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잭슨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록 첼시는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다. 올 시즌 개막 후 잭슨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무려 2033년까지 그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잭슨이 정말로 과거 첼시 전성기를 이끌었던 드로그바만큼 활약해준다면 첼시의 이번 연장 계약은 첼시 역사에 남을 성견지명이 될 예정이다. 애물단지로 취급받던 잭슨이 EPL 2년차에 돌입하며 점차 잠재력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활약이 올 시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3. 이제는 무서울 정도, 혼란. 맨시티에서 105경기 100골 오른쪽 화살표 호날두와 어깨 나란히 EPL 득점왕 3연패도 예약. 맨시티는 22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에서 2로 비겼다. 이 경기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혼란은 초반부터 폭발했다. 전반 9분 중앙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사비뉴는 문전으로 침투하던 혼란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줬다. 혼란은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아스널전 득점으로 혼란은 맨시티 소속으로 통산 100호 골을 완성했다. 해외 언론은 혼란의 득점 페이스를 호날두와 비교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3일 혼란은 아스널전 맨시티에서의 100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호날두와 함께 유럽 구단에서 가장 빠르게 100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라고 보도했다. ESPN에 의하면 호날두는 2011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105경기 만에 100골을 달성했다. 혼란 역시 아스널전을 통해 맨시티에서 100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혼란의 맹활약에도 맨시티는 아스널에 승리하지 못했다. 아스널은 전반 22분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의 동점골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역전골을 넣었다. 패색이 짙었던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8분 존 스톤스의 득점으로 기사회생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선보인 혼란은 2022년 여름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다. 맨시티는 혼란 영입에 6천만 유로, 하나 약 895억 원을 투자했다. 그는 첫 시즌부터 EPL 36골로 단일 시즌 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시즌에는 27골로 EPL 득점왕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시즌에도 혼란의 EPL 득점왕 사냥은 이어지고 있다. 리그 5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한 혼란은 10골을 기록하며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 괴물 공격수의 EPL 폭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4. 다이어. 앞으로도 벤치에 있을 것. 독일 매체의 충격 전망. 이유는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스피드. 독일 매체 스포르트 1은 20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과 SV 베르더 브레멘의 2024에서 2025 시즌 분데스리가 4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에릭 다이어는 소중한 자원에서 벤치로 추락했다 라고 보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1일 독일 브레멘의 베저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SV 베르더 브레멘을 5에서 0으로 대파했다. 이 승리로 바이에른 뮌헨은 4연승을 기록하며 승점 12점으로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20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다. 바이에른은 4-2-3의 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을 맡았고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알라, 마이클 올리세가 2선에 포진했다. 중원은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요주아 키미히가 책임졌고 수비진은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콜라트 라이머로 구성됐다. 골문은 스벤 울라이히가 지켰다. 전반 23분, 올리세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32분에는 무시알라의 추가 득점으로 전반전이 2에서 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전에도 해리 케인, 올리세, 세르주 그나브리가 차례로 골을 넣으며 경기는 5에서 0으로 끝났다. 이 경기에서 바이에른의 강력한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로 구성된 중앙수비 라인은 상대에게 단 한 차례의 슈팅 기회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117회의 볼 터치를 기록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 92%, 105회 중 97회 성공.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11회, 걷어내기 2회, 헤더로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3회, 리커버리 3회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그는 공을 빼앗긴 적이 없었으며 태클 성공률 100%, 2분의 2, 지상경합 성공률 100%, 2분의 2, 공중경합 성공률 100%, 5분의 5라는 완벽한 스탯을 기록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의 뒷공간을 철저히 커버하며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했다. 덕분에 바이에른은 안정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다. 경기 후 독일 매체 TZ는 바이에른 선수들의 평점을 공개했으며 김민재는 최고점인 1점을 받았다. 독일 매체는 일반적으로 1에서 6점의 평점을 부여하는데 1점은 가장 높은 점수로 만점을 의미한다. TZ는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다. 그는 모든 경합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재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에릭 다이어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김민재를 밀어내고 바이에른의 주전 자리를 차지했던 다이어는 이제 벤치 멤버로 전락한 상황이다. 스포르트1은 다이어는 이번 시즌 2경기에 출전했으며 그나마도 30분 정도 뛰었다. 지난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 아래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라고 전했다. 이어 그 원인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더 빠른 스피드를 가졌기 때문이다. 투엘 감독이 원하는 공격적인 축구에서는 수비 라인을 높이 설정하고 뒷공간을 커버할 주력이 필수적인데 다이어는 이 부분에서 밀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빌드업에서도 두 주전 수비수가 다이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우파메카노는 클럽에서 빌드업에 관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스포르트1은 곧 있을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다이어가 출전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